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어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알게 된 후에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요. 경제적 여유를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속물같이 보였다. 동서가 시동생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매달 얼마나 벌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래서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감한 문제여서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지만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돈 얘기를 집요하게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말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또 기분 나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해했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휩쓸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린 상태에서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났는지 살펴보려고 남편을 들여보내다가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갔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최순실, 그런 말은 실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로는 제주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저씨, 너무 화를 내시는데요. 궁금하면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형님의 돈 버는 방법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게 화나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한 달에 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재밌어서 용돈을 벌기도 하는데 이제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재수 씨가 얼마나 잘 버는지에 대해 그 사람은 안 들어본 사람이라 그런 것을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을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버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로 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그래서 형님이 말한 것이 맞았네요.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가요? 돈을 벌어오는 것이 동서에게 왜 중요한지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가정 문제를 동서가 처리하고 도움을 줄 생각인가요? 서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동서가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내었다고 하던데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었던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형님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입니다. 서방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면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는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은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선입견이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기분을 풀려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 어색해 있다면 가족 전체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몇 마디 말한 후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나아가 봤어요. 점차 분위기가 해소되고 밝아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형님이 받은 용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거죠.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어렵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요.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씩 내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형님께 빌붙어서 많이 얻어 먹어야겠네요.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겠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이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분위기가 망치게 생겼잖아요.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네가 산다는 말인데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요. 내가 형님과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해줄까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분위기를 파악하고 입을 조심해야죠. 당신 덕분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를 띄우려 한 것이겠죠?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나쁜 뜻은 전혀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도 곁에 계시니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넘기세요. 서방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이라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동서도 보게 돼서 많이 드시라고 하신 거니까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이 없는데요. 동생,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입사할 회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퇴사하게 될 거예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약 800만 원을 벌었으니까 형님의 급여의 10배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매월 약 1000만 원으로 맞춰서 입사할 계획이에요. 신중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백수라서 그렇게 쉽게 아랑하지만 IT 업계에서 여성으로서 꽤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100도 못 벌어서 사람들이 지금 못 받는 형님과 나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치는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을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던지 1000만 원을 벌던지 1억을 벌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무언가를 800만 원 벌었고 잘 나갔다는 거는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지죠. 또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대화 도중에 높아지기 시작한 언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100도 못 내겠다며 나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말했었는데 한번 터진 입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가능한 좋게 풀려고 했지만 흥분한 동서를 진정시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동서가 거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서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저는 디폴트 센터, 점점 거친 말을 뱉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주었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거나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하지 않아도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겠어요. 제가 나쁜 년이 되면 되죠. 가족들 전부 형편이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번이나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냥 용돈을 버리듯 돈을 벌고 있는 것 이상도 아니라고요. 그걸 꼭 비교하며 가족 앞에서 말해야 하나요? 동서가 많이 벌면 좋은 일이겠지만 돈 문제로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0만 원을 벌어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뱉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에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무엇도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시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기고 용돈도 사용할 만큼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요. 제가 살던 집안이 좀 사치스럽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실수하면 상대방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가려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모든 행동에는 자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형님의 생각이죠.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아왔고 모든 것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에 대해서까지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피곤해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할머니, 끝났으면 제가 먼저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동조하는 동서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혔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생 선배로서 동서를 이해하고자 설명을 해주었고 가족 구성원처럼 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나쁜 기분을 넘어가려 하도록 하는 나에게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리로 돌아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앉은 채로 있었는데 동료가 버릇없는 행동을 반복하여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방금 제가 이력서를 제출한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좋아서 갈기로 결정했어요. 살짝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놀 여유도 없고 앞에 앉아있는 형님께서 백수로 대해주시고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니 기분이 나빠서 그냥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형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시나요? 아니, 제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충고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눈치를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하는 건 피곤하죠. 어떻게 이런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존감이 없거나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의 삶이죠. 제가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세요. 지금은 남의 기분까지 살펴야 하는데요. 제가 형님들과 같이 앉게 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제 시간을 내서 온데 말 못할 바에는 따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대우받으려고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내 말이 틀렸나 봐요.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머니도 모르실 것 같아요. 재수 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이야기했다면 재수 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한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하는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먹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 서방님께서는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건데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요? 서방님께서 동서편을 들어주는 건 이해하겠지만 잘못된 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지금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을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에게 일을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을 줄까요? 당연히 사람 지금 못 받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도 아주머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만 원은 맞춰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 되었다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를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를 보이고 잔소리하려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든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더 큰 일이 일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하면 집안 싸움이 일어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게 정말 서운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푸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죠. 앞으로 식성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 씨 편에 끼고 살아주세요. 제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정말 불편했는데 여기까지 전부 영원히 끊으세요, 어머님. 저는 잘할 거예요. 이번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해드릴 수 있으니 제게만 지내세요. 어머님도 저번에 제게 말씀하셨죠. 형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제대로 말도 못한다고요. 아무 일도 말하지 못했죠. 저는 돈을 벌어 용돈을 내어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돈 줄게요. 그냥 인연을 끊으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던데요. 여러분도 거지 같은 회사를 떠나고 당장 나와서 다른 곳에서 그 정도 월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내일이면 나오세요. 저도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 일로 잘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말할 거야? 병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불만 많았거든. 얼굴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불공평해 보여.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이니까
내일 바로 퇴사 처리를 부탁할게요.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서방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정도의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확실한 규율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일을 월등하게 잘할 때 서방님께서 월급만 올려주신다면 직원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일하고 있다면 먼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지고 월급도 시간이 지면 자연스레 오르니까 시간을 끌고 퇴근하곤 하죠.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서방님께서 월급만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하세요. 그럼과 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평생 갈 것입니다. 퇴사하는 그 순간에는 결코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온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동생이라는 이유로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시동생. 그 모습을 보면서 매달 받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사하겠다고 밖으로 말한 순간 그 말이 반가웠어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하면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뒤 그가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해 월급을 주지 않고 급여 이체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동생 부모가 우리 집을 찾아와 방문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자기 끊어버리는 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생활비 정도는 주어야지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너희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살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찌하여 잘난 척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서방과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을 번다고 엄청난 척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었으면 동서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이 사람이 지원하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많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목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노형한테 배운 기술 덕분에 다른 회사를 찾아보았는데 노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주려 했지만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고 했어요. 생산직에서 대기업의 월급을 바란다고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는데 월급이 적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다시 받아달라는 건가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마쳤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할까요?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이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 것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를 맞춰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도 맞출게요. 당장 먹고 살려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거절당하면 우리는 굶어 죽게 돼요. 동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도움을 거절했으니 더 이상 할 일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돌아가시라고 부모님이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부모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어렵게 취직했는데도 우리가 준 월급의 절반밖에 못 벌고 있어요.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800만 원을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생과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정한 분조차 주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봐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인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반말하여 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많이 느끼겠죠. 스택 식구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매만해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 집 불구경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마도 제 가족들은 모두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서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